미중 무역 분쟁의 키워드가 바로 화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화해일까? 또 트럼프가 왜 화해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일단 미국이요. 중국을 굉장히 지금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5G에서 장악을 하다시피 하니까 이제 미국이 이런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네. 이제 치고 올라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화해를 비롯해서 뭐 68개의 자회사에 대해서 거래 중단을 그쵸. 해라고 요구를 했죠. 네. 예, 그리고 뭐 미국의 산업보안부가 이제 수출 관리 규제 품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네네. 미국과 제3국 기업도 이제 중국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쵸. 예, 중국과 거래를 하면은 이제 그 규제 대상에 이제 속하게 포함이 되니까 되죠. 그렇게 됐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구글도 그렇고 또 영국의 암사, 네. 또 뭐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 애플 뭐 등등등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거래 중단을 한다 네. 얘기를 했죠. 중단 선언을 했는데 일단 미국이 너무 견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중국 쪽에서는 나름대로 자국에서 그러면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당장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네. 자국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거든요. 뭐 앞서서 90일 정도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단발성으로는 또 우리 증시에 살짝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예, 뭐 반등을 줄 수 있는 살짝 그런 요인이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기업들을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 뭐 다른 대책을 세울 때까지 네. 그런 유예 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지 중국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은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단발성으로 끝났는데요. 일단 뭐 마이크로 SD 카드나 와이파이 같은 데서도 화해를 내쫓고 있고요. 그쵸. 내쫓았고요. 사실 5G 시장에서 뭐 중국이 이제 보유한 특허 기술이 네. 예, 32%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이 인터넷을 개발을 했고요. 또 뭐 3G나 4G 같은 데서는 사실 굉장히 세계 1위 나라입니다. 근데 5G에서 조금 늦어졌어요. 그쵸.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인텔 같은 경우에서 인텔이 뭐 이렇게 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특허 소송 관련해 가지고 뭐 4월까지 예, 5G 모멘텀 관련된 그 반도체 칩 설계가 이제 많이 늦어지면서 그 관련된 쪽으로 미국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하지를 않았어요. 중국 정부처럼 5G에 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5G 인프라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예, 뭐 그 인프라의 사실 그 인프라 독점을 했던 그 컴캐스트나 뭐 버라이전 또 AT&T 같은 뭐 광케이블 시설을 거의 깔지 못했어요. 그런 기업에서도 뭐 그러면서 이제 뺏겼죠. 아무래도 뺏겼죠. 5G 시장을 뺏겼죠. 예, 뺏겼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시 뭐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에서는요 5G 접근 가능한 인구가 1,2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은 더 많죠. 2억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만큼 되나요? 0.5%밖에 안 되는 0.5%인가요? 뭐 진짜 뭐 얼마 안 되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얘기를 하는 게 뭐 한국 시장의 접근성을 개방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를 또 봐야 됩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4G에서는 거의 뭐 특허 기술 같은 경우에 한 1%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특허 기술은 1%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점유율이 32% 5G에서 그러니까 4G를 포기를 하고 바로 5G 그쵸. 사업에 이제 뛰어든 거죠. 네. 그 이제 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히토류 같은 지금 제재 카드도 카드를 좀 예, 갖고 있죠. 쓰고 있고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다른 얘기지만은 뭐 히토류나 마그네슘, 구리 같은 뭐 제4차 산업혁명 관련된 41의 원소가 있는데요. 네. 뭐 그중에 뭐 2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이게 보유량이 세계 1위라고 해요. 오. 예, 그에 또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서 네. 우리가 히토류 같은 경우 반도체에 그쵸. 쓰이고 또 이런 그 관련된 가장 중요한 원소가 또 17개 중에서 9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실제 뉴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봤지만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히토류뿐만은 아니거든요. 네네. 이게 시발점이 돼서 미국이 지금 뭐 화웨이만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하이크 비전 같은 CCTV 그쵸. 업체도 지금 뭐 타겟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느 기업이 또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유독히 5G 시장에서 네. 시장을 이렇게 낚아채려고 하나. 미국이 사실 군사적인 부분은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예, 여태까지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5G 같은 경우는 5G가 있다면은 이제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반대가 중국과 미국이 반대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5G 가지고 우리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첨단 시설이 뭐 첨단 그 무기가 생기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중국이 강성해지니까 치고 나오는 것을 제재를 하기 위해서 5G 독점을 하려고 이렇게 중국을 내쫓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더 보면은 그렇고 또 결국에는 이렇게 그래서 테크 전쟁으로 무역 전쟁과 네. 테크 전쟁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뉠 것이다.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그냥 일부분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테크 전쟁으로 하이크 비전 같은 그런 기업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네.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도 논란이 되면서 거론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좀 시발점에 부족하다. 예,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예. 네, 네. 5G 주도권이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화웨이 제재를 했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화웨이 제재가 진행이 되면서 이 국내 수혜 기업으로 삼성전자 등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또 삼성전자 외에 다른 업종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일단 수혜주는요 짧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사실 네. 뭐 수혜주라고 해서 무조건 가지는 않고요. 삼성전자 사실 수혜주 맞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네. 또 뭐 SK텔레콤, 사실 KT나 LG U+, 네. 다 이제 수혜주는 맞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LG U+에 비해서 사실 5G 속도가 2배 가까이 빠르거든요. 네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뭐 SK텔레콤을 더 많이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강조를 해요. 화웨이 관련해서 뭐 LG가 LG U+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네. 뭐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럼 이제 잠깐 삼성전자는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삼성전기 차트 한번 보실게요. 삼성전기 차트부터 볼게요. 네, 뭐 일단 삼성전기는요 지금 한 41,000원, 42,000원 자리가 맥점이에요. 지금 네. 일봉으로 봤을 땐 그렇고요. 42,000원. 41,500원 정도가 지지를 해준다면 네. 뭐 보유하신 분들은 좀 가지고 계시다가 뭐 5만 원 정도 왔을 때 뭐 1차적으로 뭐 매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지수가 계속
뭐 빠지게 되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이렇게 뭐 흐름이 약세를 보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개별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무조건 뭐 이게 수혜주다. 그래서 지금 저점이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아니고요. 네. 어떤 종목을 잡으실 때도 개인분들은 대응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예, 뭐 단계적으로 뭐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라고 예, 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또 SK텔레콤 한번 보실게요. SK텔레콤도 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 네, SK텔레콤 보면 오늘은 2%대 어. 상승세가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네.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지금 28만 5천 원이죠. 예, 29만 원 언저리까지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지금 많이 하락했죠. 많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뭐 23만 5천까지 빠졌는데 그리고 단기 반등하면서 26만 5천 원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다시 뭐 지금 자리에서 25만 원 근처에서 지지해주면서 잠깐 이제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네. 이 종목도 뭐 한 25만 원, 예, 25만 원요. 단기적으로 25만 원 정도 보시면은 25만 원에 잡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이렇게 잡기는 그렇고 저라면은 한 23만 원 정도 왔을 때 한번 1차적으로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사실 제가 종목을 드릴 때는 굉장히 뭐 종목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올랐을 때도 그냥 드려요. 그런데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은 크게 재미는 없잖아요. 그쵸. 사실 10% 보려고 5%에서 10% 보려고 들어가는 종목이고 뭐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 참 좋은데 네. 개별 종목들이 더 흐름이 파동이 잘 총이 워낙 나오니까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하죠. 예, 네네. 움직이 둔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아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